이건 젖산 발효고, 그다음에 식초 제조 과정. 이 과정은 우리가 시골 가면 쌀 막걸리를 만들죠. 쌀 가지고 녹말, 현미식초, 쌀 가지고 에탄올 만들고, 에탄올 갖고 이제 현미식초를 만들 때 막걸리 가지고 식초 만들죠.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 하면 술 가지고 C2H5OH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에 산소를 들어가면, 산소가 살짝 들어가면 뭘로 되는가? 이때 이제 초산균, 다른 말로 아세트산균, 초산을 다른 말로 아세트산, 균이 작용해서 CH3COOH, 이게 바로 초산이에요. 초산, 아세트산. 그래서 알코올에 산소가 살짝 들어가면 초산되면서 물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쌀 가지고 막걸리 만들었다, 막걸리 갖고 식초를 만들 때 쌀 가지고 막걸리 만들었어. 녹말이 엿당이 포장된 다음에 포장 갖고 술 만들었어. 근데 술에 막걸리에 산소만 뚜껑을 살짝 열어놓으면 산소가 들어가면서 식초가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C2H5OH가 제일 처음에 뭘로 먼저 되는가 하면 CH3CHO,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 하이드로 됐다가, 그러면 이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될 때 뭐가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C는 2개, C 2개, O 하나, H 4개, H가 6개인데 4개니까 이때도 뭐가 떨어져 나가는가? NAD가 NADH 플러스 H로 돼요. 그랬다가 이게 식초가 되는 거예요. CH3COOH. 그러면 이것도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 됐다가 여기 이제 아세트산이죠. 초산, 식초가 되는데 이때도 산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 근데 여기 산소 몇 개 있는가? 2개 있어. 산소 하나를 줘야 돼요. 산소 하나 주기 위해서 누가 빨려 들어가는가? 물이 하나 들어가요. 물이 하나 들어가면서 산소를 줬어요. 요 산소를 얘한테 줬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 하나하고 요거 하나는 요 산소고, 물 속에 있던 요 산소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개수 만나보면 C는 2개, C 2개, H가 4개, 산소 2개인데 하나인데 요거 하나 받았으니까 2개 됐어요. 근데 H2가 딸려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H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H2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NAD가 NADH 플러스 H. 여러분들 반응식 잘 안 해도 돼요. 이따 설명할 것만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요게 다시 이렇게 되면서 몇 H가 나오는가? EH. 요것도 요걸로 되면서 몇 H가 나오는가? EH.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H가 나오는가? 4H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4H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한가?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EH2O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게 알코올이 아세트산 될 때 산소 몇 개 들어갔는가? 하나. 산소 하나 들어갔고, 물은 하나 들어갔고 둘 나왔어요. 하나 들어갔고 둘은 나왔으니까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안 해도 되고, 이 식초 제조할 때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무슨 전달 일어나는가? 전자 전달 일어나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났어요. 이건 다 무슨 수준 인산화라 그래요? 기질 수준 인산화인데 여기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났지. 그래서 더 많은 ATP, 얼마나 많은가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많은 ATP.
발효보다 많은 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보다 많은 ATP가 생성된다. 요거가 바로 식초 제조하는 과정. 그래서 식초 제조 과정에서 첫 번째 줄에 아세트산균이 초산균이죠. 아세트산균이 에탄올을 아세트산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으로 유기물을 분해할 때 전자전달계에서 산소를 이용, 거기 전자전달계에서 산소를 이용에다 줄쳐놓고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계에서 산소를 이용 이꼴 산화적 인산화, 이용함으로 젖산 발효 또는 알코올 발효보다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한다. 그래서 그 밑에 알코올 발효는 식초 제조 과정은 반응식은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알코올이 아세트산으로 된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식초 제조 과정 반응식 잘잘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과정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쭉 정리를 해보면 세포호흡, 세포호흡하고 무기호흡하고 발효하고, 그래서 세포, 무기호흡, 발효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세포, 무기호흡, 발효 뭐가 차이점인가? 그 옆에 483쪽에 체크 포인트에 가서 세포호흡과 유기호흡과 발효인데 실제로 줄칠 필요는 없어요. 줄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면 세포호흡은 산소호흡과 산소호흡을 다른 말로 유기호흡, 유기호흡과 무산소호흡, 무기호흡으로 구별하지만 무산소호흡은 세균에서 극히 일부 아주 적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기술한 세포호흡은 뭔가 산소호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그래서 그것만 줄쳐 놓으세요. 세포호흡은 산소호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그래서 세포호흡은 산소호흡이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일반적으로 산소호흡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고, 무기호흡은 무산소호흡이다. 그리고 발효,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그래서 발효는 산소 안 들어가지만 무기호흡으로 이용하진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차이점인가 그러면 유기물과 전자전달 사슬, 산소의 최종 수용체, 전자의 최종 수용체를 비교하면 세포호흡이나 무기호흡은 둘 다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돼요. 완전 분해. 이것도 완전 분해. 그런데 발효는 유기물이 포당이 알코올 되니까 불완전 분해. 그리고 이거 전자전달사슬 이용한다. 이것도 전자전달사슬 이용해요. 근데 이건 전자전달사슬 이용, 알코올 발효. 여기 보면 알코올 발효 전자전달사슬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자전달사슬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예요? 요거의 전자 최종 수용체는 뭐가 되는가? 산소인데 이것의 전자 최종 수용체, 무기호흡의 전자 최종 수용체는 어떤 건가? 그러면 산소가 아닌, 우리가 세포호흡은 예를 들면 이게 세포호흡이에요. 그런데 무기호흡은 포도당이 플러스 O2 산소가 안 들어가고 완전히 분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포도당이 산소 안 들어가고 완전히 분해되면 누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를 쓰는가 그러면 산소가 아닌 전기음 정도가 큰 것. 그래서 산소가 아닌 산소
이용하지 않고 전기음 성도가 큰 물질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FON이나 거기서 또 전기음 성도가 큰 거 S도 전기음 성도가 FON 다음에 커요. 그래서 이런 황을 이용해요. 근데 발효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무슨 물 그랬어요? 알코올 발효의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금방 까먹었어. 알코올 발효의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라 그러는가? 아세트알데하이드. 젖산 발효의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뭐가 되는가? 피루부산과 같은 유기물이죠. 그래서 이게 세포흡과 무기호흡과 발효의 비교인데 무기호흡하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몇몇 세균밖에 없어요. 무시해도 될 정도. 그래서 이제 한번 쭉 공통점.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인가? 그러면 무슨 과정 거치는 거 공통점인가?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을 거치는 게 공통점. 그러면 이제 세포 부분 됐고, 두 번째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ATP를 생성하는 두 가지 기작. 뭐하고 뭐가 되는가? 무산소호흡과 발효.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ATP를 생성하는 두 가지 기작은 무기호흡과 무산소호흡과 발효인데, 무산소호흡은 전자전달사슬 이용되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산소가 아닌 전기음성보다 큰 물질을 사용. 그리고 그 다음에 줄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황산환원세균은 황산염, SO4, 황산염을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이용한다. 근데 줄칠 필요는 없고 그냥 예를 들면 이것만 알면 돼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음성보다 큰 물질을 이용한다. 요거 지금 잠깐 써놓을까요? 안 써놨나? 네, 잠깐 그 밑에다가 옆에 날개에다가 써놓으세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네, 됐죠? 네, 그래서 세포흡은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되고 무기호흡도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돼요. 그런데 완전히 분해되고 전자전달사슬 이용해요. 그런데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여기서는 산소가 최종 수용체지만 이건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음성보다 큰 어떤 물질들을 이용한다가 되고, 발효는 알코올 발효나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그러면 산소 이용하지 않죠. 그리고 젖산 3H6O3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분해되고, 또 전달사슬 이용하지 않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유기물이다. 이런 경우는 피루부산이 유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차이점. 그래서 이제 발효, 2번에 발효 보니까 발효는 전자전달사슬이 이용되지 않으므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중간 생성물인 피루부산, 젖산 발효, 피루부산이나 아세트알데하이드, 알코올 발효와 같은 유기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포흡과 무기호흡, 발효 세 가지인데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인가? 무슨 과정을 거친다?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태고로부터 진화됐다는 게, 우리가 보통 가장 발달이 안 된 세균은 무슨 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 핵이 없죠. 핵이 없으니까 세포질에서도 일어나는 해당 과정. 그래서 그 밑에 해당 과정이 태고로부터 진화됐다는 증거. 1번은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태고의 원핵생물도 ATP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됐다. 또 2번에도 해당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 태고로부터 ATP를 만들 수 있는 수단. 또 3번에 해당 과정은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발효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태고로부터 진화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조건형기성 세포와 절대형기성 세포. 여기서 아까 발효에는 뭐 있다라고 했는가 하면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가 있는데, 그런데 식초 제조 과정 이것을 고등학교 수준에선 초산 발효라고 해요.
식초 제조 과정을 초산 발효라고도 하는데 우리 일반 생물학에서는 초산 발효라는 말 안 써요. 그래서 혹시 문제 나올 때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초산 발효 있으면 아 이거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왔구나 하고서 그걸 그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돼. 예. 왜 우리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초산 발효라고 안 쓰는가 그러면 발효의 정의는 이쪽에 다시 와서 전자전달 사슬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발효의 정의거든요. 근데 초산 발효는 누가서 초산 발효는 전자전달 사슬을 이용하잖아. 그래서 초산 발효는 일반 생물학에서는 초산 발효는 발효라고 안 해요. 그냥 식초 제조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식초 제조 과정이라 그랬지 초산 발효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식초 제조 과정. 예, 그래서 이건 발효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식초 만드는 과정은 무슨 사슬을 이용하기 때문인가? 전자전달 사슬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효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